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고리즘 잡스 생방송, 라이브 생방송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 이제 쭉 복귀된 문제들이 돌아다니는데요.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알고리즘 랩스, 알고리즘 잡스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는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 코드까지 손진호 대표님께서 쭉 보여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오후에 1번 문제 직접 저희 시스템에서 손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문제도 설명해 주시고 풀이 방향과 코드까지 한번 설명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는 저희 회전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탑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n개의 층에서 n개의 숫자가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좀 표시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바깥에 있는 게 이제 1층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1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게 2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3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자, 9의 입장에서는 6이랑 인접해 있고 5랑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이랑 인접해 있고 또 9랑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전을 시키고 이 회전한 결과가 이렇게 9처럼 인접해 있다. 이렇게 인접해 있는 영역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각 층이 있고 그 층의 위아래 또는 이제 좌측 우측 인접한 것들을 제거하거나 제거가 안 될 때는 뭐 평균값을 더해가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탑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특정 숫자랑 인접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색칠된 영역이에요. 만약에 여기 9가 있으면은 9 위에 6이 있고 9 밑에 5가 있고 9 왼쪽에 9가 있고 9 오른쪽에 1이 있죠. 이런 영역을 계속 상하 좌우를 보면서 이 인접해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9랑 인접해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색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접된 것들을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탑이라는 문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탑이 이제 1층, 2층, 3층부터 n층까지 있는데 그 이제 각 탑을 특정 규칙에 따라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은 각 탑이 1층만 돌아갈 수도 있고요, 2층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전되고 나서 회전된 결과가 이제 만약 인접해 있는 숫자들이 있다. 그럼 인접해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값들은 총 합이 무엇이냐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예제를 좀 보면 약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자 여기 회전시킬 번호가 2라는 게 있잖아요. 이 2라는 게 있는데 어 그 아까 여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1층, 2층, 3층, 4층에서 지금 회전시킬 번호가 2라고 하는 거는 이 2의 배수인 층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충 여기 이제 2층이랑 여기 4층만 회전시키는 거예요. 2의 배수인 층만 회전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회전시킬 번호가 2다. 그럼 2층, 4층, 2의 배수층을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회전시켰을 때 결과에 보시면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인접하게 나오게 되죠. 3이라는 숫자가 인접하게 나오게 돼서 3이라는 숫자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그 제거된 것들은 이렇게 비어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한 번만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시킬 수 있는데 회전을 더 시켜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회전시킬 번호를 1이다. 1으로 하면은 1의 배수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의 배수를 회전시키는 것은 이제 모든 층을 회전시키겠다는 뜻이죠. 1의 배수는 모든 수니까.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 모든 층을 회전시키는 건데 보시면은 이 회전시키고 나서 아무 인접한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인접한 게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인접한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제거할 게 없으니까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각 숫자들이 평균보다 작다면은 1을 증가시키고 각 숫자들이 평균보다 크다면 1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평균값으로 값을 이제 몰아넣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동일해지는 숫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숫자가 또 제거가 되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회전시키고 제거하고 회전시키고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 회전탑에 남아있는 숫자들의 총합이 무엇이냐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 문제는
첫 번째로 회전시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A층을 회전시켜라 하면 A의 배수에 있는 층들을 다 회전시키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회전시키고 난 부분들을 회전시키고 나서 인접해 있는 각 숫자들끼리 인접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인접한 영역을 검출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인접한 영역을 검출했는데 검출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남아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숫자를 더하기 1을 하고, 평균보다 작은 것들은 더하기 1, 평균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숫자를 더해서 출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를 준비해 왔는데, 네. 자, 여기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A 배수층에 대한 회전 로직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 숫자를 제거하는 로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접 숫자가 없을 때 평균에 따라서 더하기 1을 하거나 빼기 1을 하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를 출력하는 출력하는 부분을 구현하셔야 돼요. 네, 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경향 분석이나 어떤 그 영양 테스트 예상 문제 같은 것들을 저희가 풀이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한 두 가지 종류로 문제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는 문제냐, 아니면 쭉 따라갔을 때 한 가지 상황이 나오는 문제냐.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은 이제 주어진 규칙 A 2의 배수층을 회전시켜라, 1의 배수층을 회전시켜라, 이렇게 그 회전시키고 났을 때 그 상황을 쭉 따라가고 나면은 한 가지 상황이 도출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 이제 이 입력 조건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회전판에 적혀 있는 숫자는 100을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회전시킬 층의 번호랑 회전시킬 방향이랑 회전시킬 칸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은 0과 1로 주어지고, 이제 0은 시계 방향, 1은 반시계 방향.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숫자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제 여기서 숫자를 보면은 회전판 각 층이 총 50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층마다 한 50칸의 그 회전 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면 크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크기의 어떤 인풋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전판을 뭐 A 배수만큼 회전시켜라, 이런 회전시키는 어떤 요청을 50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떤 그 회전판에 대한 규칙을 쭉 최대 50번 동안 이제 회전을 계속 시킨 결과가 쭉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돌고 나서 마지막 남아있는 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S사 특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에 대한 조건들이 좀, 입력 조건들이 길고요. 입력 예제 입력도 되게 깁니다. 예제 입력이 긴 이유가 이게 한 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5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한 번에 입력하는 식의 이제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긴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5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합쳐져 있는 거여서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회전판에 어떤 그 탑의 개수랑 칸의 개수가 주어지고, 몇 번 회전을 시킬 건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회전판 정보가 주어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규칙으로 돌릴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한 테스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로 해서 문제가 쭉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하나하나 좀 이렇게 로직을 아까 했던 것처럼, 저는 알고리즘을 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한 가지를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메인 함수부터 보면은, 메인 함수는 항상 이제 뭐 제가 문제를 풀 때 좀 간단하게 푸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S사 같은 문제는 워낙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왕창 다 메인에서 풀게 되면 메인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어떤 코드를 고치실 때나 특정 부분을 검증할 때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아시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인 함수는 최대한 간략하게 입력받고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이제 용도를 쓰고 있고, 그 메인 함수를 벗어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 1번, 2번, 3번, 4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전을 시키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회전을 시키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우선 이게 로테이트 넘버가 이제 몇 번 배수에 대한 회전을 시킬 것이냐, 1의 배수, 2의 배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테이트 디렉션이 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로테이트 카운트가 그 방향이 정했을 때 그 방향으로 몇 칸 이동을 할 건지, 이렇게 이제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은 되게 이 로테이트 할 때, 이 판을 회전시킬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는 게,
이게 한 칸 한 칸 직접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한다던가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다가 실수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효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효율적으로 할 때는 만약에 n이 50이 아니라 n이 만이었다거나 n이 10만이었다거나 그렇게 클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n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복문을 돌려서 직접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층부터 n층까지 돌면서 이제 로테이트 넘버에 대한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네. 로테이트 넘버에 대한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좀 이제 검증을 했고요. 배수에 해당한다면 그게 이제 시계 방향인지 또는 반시계 방향인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칸을 돌린 건데 이 방식을 좀 손으로 보여드리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끝에 있는 값을 임시로 이제 템프라는 곳에 5를 저장을 해두고요. 1, 2, 3, 4를 한 칸씩 뒤로 밉니다. 1, 2, 3, 4 뒤로 미고 나서 이 마지막 템프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가져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판을 이제 좀 둥글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을 시킬 로직을 짰고요. 이제 밑에 있는 그 반시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시계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계 방향 할 때는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따로 저장했다면 이제 반시계 방향일 때는 처음 있는 숫자를 따로 저장해뒀다가 이렇게 한 거죠. 1, 5라면 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따로 이제 빼뒀다가 얘를 이렇게 3, 4, 5 밀고 나서 얘를 뒤에 이렇게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구현을 해주면서 네,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로테이트라는 아주 큰 부분을 되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로테이트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하게 어떤 알고리즘이 활용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학적 지식이 활용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if문, for문 그리고 이제 배열 활용해서 문제를 푸신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S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 문법들을 좀 고도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직관적인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를 저희가 실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명확한 방식으로 이 로테이트라는 부분을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1번 여기 A 배수층 회전 로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 회전시키고 나서 인접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좀 일부 어려워하셨을 수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인데요. 자, 이제 아까 뭐 회전판이 자 이렇게 있고 뭐 약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9랑 자 9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영역을 저희가 자 이렇게 검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써야 되느냐, 어떤 알고리즘을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좀 알고리즘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거 BFS 또는 이제 DFS 같은 탐색 알고리즘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실제 입력은 이렇게 주어지죠. 네,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번이랑 이 3번이 있는 곳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를 탐색하시면은 사실 이 그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BFS, DFS를 쓰지 않고 풀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시는 이게 좀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있으면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는데 이제 이 왼쪽이 없고 왼쪽이 이제 이 끝에 있는 경우에는 이 왼쪽을 봤을 때 왼쪽이 값이 없다. 그러면은 얘를 레프트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실수할 만한 것들을 미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요런 게 저희가 삼항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조건이 true다. true면 이제 이 m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false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left를 할 건데 left가 만약에 1, 2, 3, 4,
5 중에 자 1의 left는 무엇이냐? 1의 left는 이제 5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또 따로 해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BFS, DFS 탐색을 하시면 실수할 만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레프트, 라이트, 위아래를 정의를 해놓고 한 거고요. 그래서 위아래를 볼 때는 또 이제 이렇게 그 위나 아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현재 나의 위치와 다시 이제 화면 했으니까 현재 3, 2, 7, 9, 4가 있고 1, 2, 3, 4, 5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아래는 없죠. 자, 이제 위를 봤을 때 동일하니까 얘 두 개를 이 영역이 겹치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본인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봤을 때 겹치는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를 해뒀어요. 그럼 이제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겹치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역할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럼 상하 좌우를 쭉 모든 거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굳이 BFS나 DFS를 돌지 않아도 그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영역들을 따로 이제 저장해놨다가 이 밑에 있는 이제 딜리트 체크 같은 것들을 실제로 지우는 행위들을 하면서 인접해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예제를 가지고 상하 좌우에 있는 것만 현재 나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게 상하 좌우에 있는 값 중에 동일하게 한 개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그 동일한 그 이제 상하 좌우에 있는 요소와 이제 본인들을 지워야 된다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로직으로 사실 타워에 인접한 영역을 제거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그래프 알고리즘 없어도 단순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어떤 타워에 있는 인접한 영역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두 번째 핵심 로직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평균을 구하고 또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합을 출력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회전 로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접하는 걸 제거하는 걸 만들고 이제 나머지 3번, 4번 이렇게 4개의 함수를 통해서 실제 제가 함수를 좀 적어보면은 자, 실제 코드가 메인 함수 말고는 이렇게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답이 도출이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로테이트가 잘못됐는지 이제 딜리트 타워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함수로 나눠두시면 되게 편리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전 함수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4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제 한 케이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초기화를 항상 잘 해주셔야 됩니다. 초기화를 잘 해주셔야 초기화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화 한다고 해서 크게 막 불이익이 있는다거나 초기화 때문에 시간 초과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기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이제 그 실수하지 않도록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전에 나왔던 문제를 좀 코드 단위로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문제풀이 생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다른 주제, 다른 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